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야 리얼들입니다. 네, 2022년도 지난해 수입 자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픈되었습니다. 네, 오픈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님들한테 문자나 카톡이 오시는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받았습니다. 네, 뭐 환급 받으라고 대부분 환급 받는 내용이고요. 올해는 진짜 우리 기사님들이 예전과 많이 다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종소세 신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예전에 해왔던 대로 신고하시다가 지금 이런 국면에 맞닿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국세청 손택스나 홈택스에 보시면 복지 이음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 이음의 자료가 우리 개인 대리운전 기사님들한테 다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많이들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과연 그 복지이음 자료가 과세의 근간이 되는 과세 자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손택스라는 그 어플에 들어가시면 간략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누릅니다. 네, 로그인을 눌러서 간편 인증, 보통 카카오로 많이 하시잖아요. 카카오나 뭐 네이버 등등을 해서 인증을 하고요. 자, 인증을 한 다음에 신청 제출해서 복지음의 본인 소득 내역 확인 정정, 요 사항은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줄 때 대리운전 기사들 소득이 불명확해 가지고 그런 하나의 내역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 자료가 2021년 11월 10일자 그 복지이음 처음에 시행할 때 나왔던 보도 자료거든요. 요 내용 보시면은, 자, 대리기사, 퀵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용역 제공자 대응하는 소득 자료를 매월 제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매월 제출 자료는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 자료를 말합니다.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출하는 것은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특수고용직 하시는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근거 자료로 하는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그래서 시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복지이음 자료를 만드는 거는 복지행정 지원의 주춧돌이라는 그런 취지의, 자, 여기서 이제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근로소득을 잘못 신고하면은 누구에게?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자가 아니라, 저희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여기서 뭐 과태료를 낸다 뭐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대부분 사업자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용역 제공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내게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행된 게 이제 카카오나 티맵 등 플랫폼 제공 사업자, 로지, 이런 플랫폼 업자들은 대부분 그대로 다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사무실 있죠? 조그만 사무실, 업체, 그런 데서는 제대로 신고가 했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천 징수하는 부분은 대부분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신고를 거의 대부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 미만, 1,000원 미만의 원천 징수 금액이 나오는 거는 영원으로 처리를 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대부분 원천 징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리운전 회사 중에서도 약간 큰 회사, 법인업체, 이런 분들이고, 작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대부분 신고를 안 했다. 그런 게 사실입니다.
2021년 12월 8일 날 그 보도 자료예요. 네, 그러면은 이걸 누가 신고하냐? 대리기사님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분들이 이것도 하는 거예요. 네, 사업자분들이 하는데, 뭐 성실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긴장해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복지임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희 소득 내역이 다 뜨잖아요. 그 소득 내역은 그 원천 징수한 내용하고 로지, 카카오, 콜마너, 뭐 이런 그 티맵 이런 데서 그 신고하는 내용. 그러니까 어플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신고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플 회사에 발주를 하는 코를 넣는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번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손택스에 들어가서 본인 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면 예전이랑 똑같다, 예전이랑 같다,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해와 똑같다. 그러니까 뭐 그 저희들이 복지 이음에 있는 그 수입이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왜냐면 부정확하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부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정확한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대부분 기사님들이 고민도 많으시고 한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지임에 나오는 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대리기사님들 소득 있잖아요. 이거는 소득신고 자료로 실제 활용을 하지 않고 복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반 업체들, 그 어플 회사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작은 사무실 같은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 큰 회사 말고요, 법인 회사들 말고, 법인 회사들은 원천징수 신고 잘 하고 있죠. 그런 회사들 말고 일반 뭐 현금이나 카드콜 운행하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소득을 조회를 해보면 실제 소득이 거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한 그 내용만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만 조회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해 신고 때와 거의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국세청의 관련자도 아니고 높은 책임자도 아니고, 저는 이제 보도자료나 아니면 공식적인 그런 내용을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기사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네, 저는 전업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그 신고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소득세 신고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택스로 신고하는 영상이 있어요. 간략하게 그거와 동일하게 저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되는 거는 가족공제, 연금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 꼭 보험료 공제도 되고요 하는, 그런 공제되는 게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진짜 복잡하신 분들은 세무서를 이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